이 감정을,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써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남자애 상담을 할 때 그랬어요. 우리 엄마 때문에 열받아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짜증난대요. 뭔 말만 하면은 자기를 가르치려고 든대요. 통제하려고 든대요. 나는 힘들어서 그냥 나 그거 하기 싫은데 나 그거 너무 걱정되네.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어.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한다고 너 입으로 얘기했잖아. 근데 힘들다 그러면 어떡해? 아니 힘들다고 해도 되죠.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내가 언제 그만한대요? 힘들다고. 그 표현을 자기는 했는데 엄마는 그거를 통제하려고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대요. 자기 친엄마가 아닌 것 같다.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내가 보니까. 본인도 알아요. 똑같이 생겼다는 거. 너무 짜증난대 우리 엄마 정말. 너무 짜증난대. 뭐라고 했냐면 그래 너 열받고 짜증날 수 있어. 화날 수 있어. 화라는 감정을 엄마한테 쓰지 말고 세상에 쓰면 어떻겠냐고 제가 그랬어요. 이 세상은 부조리가 정말 많고 속된 말로 카르텔이 너무 많아요. 맞죠? 어디나 출판계뿐만 아니라 어디나 심지어는 스님네들까지 스님네들까지도 그걸 기득권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올바른 뜻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가 대한민국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수많은 사회 속에 많은 조직과 모임들을 보고 어떤 시스템을 만나게 될 텐데 거기서 느끼는 분노, 이거는 어떤 개인에게 일으키는 분노가 아니라 이 세상을 바꿔야겠다라는 분노 아니겠냐. 그것도 분노야. 너가 엄마한테 짜증나요, 화나요, 보기 싫어요 하는 분노와 세상을 향한 분노는 똑같은 분노라는 우리의 정신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작은 데 쓰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 제가 해줬어요. 이거는 분노, 화내지 말란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큰 데다 쓰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분노를 내셨을까 안 내셨을까? 내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첫 번째 분노가 어떤 거였냐면 제가 느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느낀 우리의 스승의 첫 번째 분노는 농경제였던 것 같아요. 농경사회니까 농경제에서 처음으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이 의식을 시작으로 온 나라가 농사를 시작하는 농경제가 있었대요.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나무 그늘 밑에서 사라진 거예요. 왕자가. 그러니까 왕이 찾았죠. 물어보니까 나무 그늘 밑에서 요즘 말로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버님께서 흙을 뒤집어 엎으니까 수많은 벌레들이 나왔대요. 논도 논 이렇게 갈아엎잖아요, 봄에. 그럼 거기 뭐 와 있는 줄 아세요? 모르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대표님? 서울이에요. 서울에 논 없어요? 갈아엎어요. 그리고 물을 대요. 그리고 평평하게 논을 해야지 모내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울퉁불퉁하면은 모를 똑같이 심으면 뭐가 떠버려요. 땅에 박히질 않고. 그러니까 평평하게 해놓고 내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죠? 어쨌든 그래갖고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섞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을 대면 백로하고요. 까마귀, 까치 이런 새들이 논둑에 쫙 다 앉아요. 낚시꾼들처럼. 왜 그럴까요? 지렁이? 그렇죠. 수많은 벌레가 겨우 내내 땅속에 숨어서 자고 있던 수많은 벌레가 농부가 밭을 가니까 논을 가니까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물을 대니까 물이 둥둥 뜨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잡아먹으러 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아니 얘는 뭘 잘못해서 얘한테 먹혀야 되지? 그리고 얘는 또 뭘 잘못해서 얘한테 먹혀야 되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먹이사슬을 약육강식을 처음으로 보신 거예요. 근데 그 약육강식에는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셨다라고 생각해요. 명분이 없다고. 우리가 누군가를 짓밟고, 아니 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생선을 먹어야 되는 명분이 있나요?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한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의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한다. 그럼 전 반문하고 싶어요. 당신의 목숨이 그렇게 고귀하냐고. 농담으로 그래요. 결혼한다고 저한테 청년들이 와요. 그 남자들이 이제 와서 스님 저 장가 갑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우리 고사님 DNA가 물려줄 만큼 유전을 시킬 만큼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농담이지만 저는 뼈가 있는 얘기예요. 저는 제 DNA가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명분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돼지 때려잡고 소 때려잡고 닭 때려잡고 아니 시금치 하나로도 뽑아 먹을 명분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에 무슨 이익이 있는 존재냐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밥 먹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는 명분이 없으니까 먹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누구도 명분이 없이 남을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약육강식. 이 시스템을 저는 부처님께서 어린 유년 시절에 처음으로 보시고 저는 슬픔보다는 분노가 앞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제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네. 저 같으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어. 왜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나에 의해서 짓밟히고 행복과 목숨을 빼앗기는 수많은 존재들이 나의 삶을 유지하는 내내 생길 거예요. 맞죠? 과연 이게 올바른, 이게 과연 행복한 세상인가? 라는 분노. 이것도 분노예요. 이게 우리 엄마 짜증나요. 이 분노와 무게를 한번 달아보자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죠, 이 분노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행복을 전할 거야. 나는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에 모두가 똑같이 속고 있는 어떤 어리석음을, 무명을 나는 밝혀줄 거야. 라는 생각을 내는 지도자가, 선구자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저는 그분을 분노라는 것을 가장 아름답고 크게 사용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슬픔도 마찬가지고요.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는 능력은 단 하나도 버릴 게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생각, 우리 마음에서, 우리 정신에서 일어난 감정과 생각에 대한 제 큰 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절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과연 이 감정을 어떻게 써야지 아름답고 위대하게 쓸 것인가. 네. 그래서 우리 윤봉길 의사는 양재 시민의 숲 거기에 윤봉길 의사 기념관 있죠. 네, 매헌 윤봉길 뭐죠? 기념관 있어요. 네. 저희 거기 가봤거든요. 근데 윤봉길 의사 이제 생애에 대한 게 있는데 생애가 몇 개 안 돼요. 왠지 아세요? 23살 때 가셨거든요. 저 놀랐어요. 23인가 24인가 그래요. 그때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그게 다예요. 그분은 의사잖아요. 의사. 그죠? 정의로운 분이고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역사의 큰 획을 대한민국 한반도에 있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 마음에 불을 일으키신 분이란 말이에요. 오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또 그분이 분노가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크게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 세상의 부조리와 슬픔과 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분노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남성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저는 꼭 전하고 싶어요. 당신들이 느끼는 분노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당신이 못나서 핍박받아서 소외당해서 어떤 불공정한 처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정말 우리 한데 모아서 이 세상을 멋지게 바꿔나가는데 써먹으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소비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전 정말 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삶의 기술이라고 하는 어떤 글에다가 제가 녹여내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도 버리지 말자. 대신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내가 다치지 않겠느냐. 제가 옛날에 불교 심리학 강의할 때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요. 더 좁게 얘기하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라는 것은 정말 날이 잘 서 있는 명검이에요. 칼을 한 번도 칼을 써보지도 않았고 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선물해 준 거예요. 누군가가.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해놓고 칼에는 날과 손잡이가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그러면서 나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다치죠. 그렇죠. 피나요. 내가 다쳐요. 뭐야 이거 되게 좋은 거라면서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칼은 아픈 거구나. 이렇게 결론 내는 게 뭐냐면 화는 힘든 거구나. 이렇게 결론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연히 칼자루를 잡게 된 거예요. 운이 좋아서.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하고 휘둘렀어요. 누가 다칠까요? 남이 다쳐요. 칼날을 잡으면 내가 다치고 칼자루를 잡으면 남이 다쳐요. 이게 뭔지, 이 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분노라는 건 어떤 구조로 탄생하게 되고 이것은 어떻게 써야지 나도 힘들지 않고 남도 힘들지 않은지에 대한 교육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기껏해야 화내지 말아라. 그것도 일부 사람들에게만. 욕심내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욕심낼 거면 멋지게 내야죠. 큰 욕심을 내야죠.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한테 좀 무죄를 좀 선고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잘못이 없다. 근데 내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의 구조를 모르고 정체를 몰라서 내가 함부로 잘못 사용한 것이지 그 감정이라는 능력은 죄가 없다. 다스릴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스려야 된다는 그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아까 다스린다는 건 약간 통제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고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제가 칼에 대한 비유를 드렸잖아요. 구조를 알아야 돼. 아, 손잡이와 날로 돼 있구나. 그러면 화라는 것은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구나. 화라는 감정의 재료는 무엇이구나. 화라는 감정은 어디에서 탄생해서 결국 사라지면 어디로 들어가는구나. 이 모든 구조를 배워야죠. 그래서 저는 이 배움이라는 거, 스승님께 법문을, 이제 불교에서는 법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스승님께 나에 대한 설명서를 강의 듣는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그걸 듣고 나면 그게 참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수행이 될 수도 있어요. 듣고 나면 그거를 자기에게 실제로 적용을 시켜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저는 그게 수행이라고 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내 감정을 어떻게 하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감정이라는 것의 민낯을 먼저 보자. 어떤 원리로 얘가 생겨나는지, 재료는 뭔지, 특징은 뭐고, 그걸 알아야 내가 잘 쓸 수 있잖아요. 그거를 알려준 게 저는 불경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불경에 많은 설명이 나와요. 없애는 게 아니고. 욕망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네. 보통 또 탐진치의 탐일 그렇죠. 수 있잖아요. 삼독이라 그래서 그렇죠. 우리를 죽이는 치명적인 독인데 그 같은 경우에 이제 잘 쓰면 된다 그러셨는데 사실 좀 막연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최상위의 욕심은 생사를 해탈한 어떤 출가의 길, 수행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일반인들에겐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그렇죠. 있어요. 저 명품백 사고 싶어. 음. 그러니까 구부 듣고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계속 얻고 싶어. 맞아요. 예, 안 사라져. 맞아요. 이게 이제 탐인데 그렇죠. 고통케하지만 또 오늘 출근하고 열심히 일할 동력도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게 막 불쑥불쑥 일어날 때 맞아요. 어떻게 해야 이게 잘 쓰는 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 탐진치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주제예요. 아주 재미있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탐진치 그러면 뭐 욕심, 탐은 탐욕, 그다음 진은 뭐 분노, 치는 어리석음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야말로 되게 미끄러운 설명이에요. 미끌미끌해. 잡히지가 않아요, 손에. 근데 그렇게 말고 저는 조금 더 손에 잡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뭐냐면 탐자가 한문이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이제 금자 밑에 조개패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는 순간이 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조개패자는 네. 한문에서 돈을 얘기해요. 돈으로 가득 돈으로 차 가득 차 그렇죠. 이거 정말 말 그대로 네. 탐욕이에요, 탐욕. 이거는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탐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가질 수 있는 거는 탐이 아니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팀장님 만나서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유 정말 반가워요. 그리고 저의 반가움을 표현했어요. 이것도 네. 탐인가요? 이걸 표현하고 점심을 얻어먹으려고 한다. 이러면 탐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반가움을. 이거는 내 반가움을 저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어라는 저의 욕망, 욕구가 반영이 된 거예요. 이건 탐이라고 안 해요. 불가능한 걸 하려고 노력하는 게 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죠. 어렵죠. 안 이루어진다는 걸 빨리 알아야 되겠네요. 빨리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경험하고 알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경험하지 않고 아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전 배웠어요. 이 얘기를 저희 스님이 해주셨어요. 제가 뭐라고 여쭤봤냐면 스님, 저는 세상의 기쁨도 모르고 세상의 고통도 모르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얻는 실패에 대한 슬픔도 모릅니다.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이 가르침이 얼마나 귀한 건지에 대한 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맞죠? 이것이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간절하지 않은 제 마음이 너무 괘씸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가서 고생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여쭤봤어요. 누구나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근데 큰 스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가 세상에 있는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이 법에 대한 간절함을 얻고 싶어서 만약에 세상으로 나갔어? 좋아, 그건 느끼겠지. 근데 너가 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고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안산 소방서에서도 했어요. 소방관들이 질문을 하는데 MZ세대하고 기성세대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나 똑같아요. 맞죠? 어디나 똑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뭐 설명을 여기서 드릴 건 아니고 결론은 뭐냐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걸 저분들은 경험을 한 거예요. 거기서 내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게 없겠냐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있지 않은 일을 왜 옛날 얘기를 자꾸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옛날 일 속에 내가 겪어야만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걸 전 분명히 알아요. 그거를 저는 저희 할아버지를 통해서 알았어요. 6.25 참전용사시거든요. 그분의 삶을 들으면 저는 그냥 마냥 감사해요.
산속에 있는 오두막을 들어갔는데 인민군이 하나 있더래요. 그 인민군 보면 어떻게 하죠? 쏴야죠. 바로 쏴 죽이면 돼요. 그럼 박수 받아요. 음. 근데 인민군이 다리가 다 썩었더래요. 총 맞아갖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이렇게 기대는데 그 집을 벽돌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무너져가는 초가집 폐허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대 있대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도 북한 분이시거든요. 고향이 원산이 있어요. 말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양인 사람도 있어요. 쏴 죽여야 돼요. 뭐 동양이고 뭐 필요 없어요. 군복 보고 그냥 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받는. 이게 전쟁이잖아요. 깜짝 놀래갖고 죽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총도 없더래요. 그래서 왜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나는 다리 다쳐서 난 이제 죽을 것 같다고 여기서. 나 지금 며칠째 이러고 있다 여기서.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참 당신한테 묻기가 좀 그렇지만 혹시 먹을 게 있냐고 물어보셨대요. 당신도 며칠 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으려고 했던 건데 저기 부엌에 가면 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 당신이 먹으라 그러더래요. 자기가 먹다 남긴 게 있는데 그거 당신이 먹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부엌에를 갔대요. 그러니까 밥이 있더래요. 여기서 퀴즈. 그 밥은 어떤 밥으로 떠올리셨어요 지금? 혹시 쌀밥 떠올렸어요? 거봐. 이렇다니까요. 쌀은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은 보리밥인데 그 정도는 상상했어요. 보리밥 같겠다. 정말 거친 음식이겠다까지는 상상했어요. 그 다음 얘기를 상상 못했어요. 첫 번째, 쉰밥이에요. 당연하죠. 쉰밥 물에 헹궈서 먹으란 얘기였어요. 자기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거기다가 이렇게 밥을 휘휘 저으니까 돌이 반이더래요. 상상했어요? 우리는 배민으로 시켜 먹잖아요. 남긴 버리잖아요, 그냥.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무시해도 될 만한 분들이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은 얼굴을 모르고 내가 대화도 안 하고 저하고 아무 인연이 없어도 정말 그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을 정말 손가락질하고 아유 저 꼰대들 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난 척은 이렇게 무시해도 될 만한 분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저에게 많이 자문해요. 저는 대답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배울 게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면 그게 정말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느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스승을 찾아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공부하고 있고요. 아까 질문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강연해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요만큼 배웠는데 그게 너무너무 저에게 행복이에요. 말할 수 없는 보배예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으니 이렇게 삐뚤어지고 모난 나도 행복해졌으니 당신들도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냥 저는 그거 하나 들고 그냥 뛰어나갔어요. 정말 무모하고 용감했어요.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나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에 대한 대답이 놀랍게도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스승을 찾으세요 라는 말로 저는 대답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미리 공부하고 내가 겪지 못했던 아픔을 느껴보신 분, 귀한 스승을 먼저 만나신 분들을 찾아서 스님, 저의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분노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얼굴을 가진 겁니까?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사라지는 겁니까?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일단 그거를 먼저 여쭙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 거기에 대한 지혜를 얻으면 그 다음부터 분노라는 것은 나의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연장이 많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게 특히 자식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많은 연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연장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아버지들은 화내는 거 아니면 고개 돌리는 거. 알아서 해 당신이. 내가 돈까지 벌어온 이것까지 해야 돼? 이게 주특기잖아요 우리나라 남자들. 이게 정말 비겁한 얘기거든요. 같이 해야죠 다. 특히 자녀 양육은 같이 해야죠.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라는 의미 같아요. 제가 듣기에. 남자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승을 먼저 만나야 된다. 결혼하기 전에 스님 어떻게 해야 스승님 어떻게 해야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툼이 분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스님 제가 자식을 낳을 건데요. 자녀 계획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아픈 친구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확률 높죠. 아시죠? 제 자식이 아픈 상태에 태어났을 때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겠습니까? 다 여쭤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수영 배우기 전에 다리에 쥐 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배우죠. 그죠? 그럼 질문하는 거야. 아니 쥐도 안 났는데 왜 그걸 미리 알려줘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교양이라고 생각해요. 짐승들도 이걸 하긴 해요. 어미가 하는 걸 보고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배우려고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귀와 입은 동시에 열릴 수가 없어요. 얘가 열리면 얘는 닫혀요. 얘가 열리면 얘는 닫혀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게 열려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이 생각하냐면 제가 떠드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가 떠드는 시간과 너가 귀담아서 배우는 시간하고 어느 게 무겁냐고 저 계속 물어봐요, 저에게. 그러니까 제가 외부 강의 줄인다 그랬잖아요. 저도 공부해야죠. 저도 귀가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전 모든 사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귀를 열고 남의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맞네. 이게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B라고 볼 수도 있겠구나. 난 이게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너무 힘든 이 기쁨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얻었네. 이런 배움이라는 시간이 저는 평생으로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때까지가 아니고. 어떻게 감정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겠습니까?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은 배워야 된다. 스승을, 멘토를 무조건 찾아야 되고 대한민국의 멘토가 많아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감정이라는 거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는 가장 구체적인 대답은 저는 배우자. 일단 듣자.